저 글청객님, 네. 세상에 자기 분야에서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과가 안 나고 돈을 못 버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글청객님은 그럴 때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엄청 많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제가 바라는 상태까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날 돌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5년 전에도 알고 있고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걸 오늘 제가 이게 잔소리가 될지 얼마나 설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를 가감없이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저도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실은 겪었어야 될 과정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마고, 저 이제 물 먹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꼭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과정을 겪어봤는 입장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스타터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성과로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한테 공통점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허영심. 제 주변에도 의사 친구도 있고 변호사 친구도 있고 사업적으로 잘 되고 큰 돈을 번 친구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직장인이야. 직장인도 오늘 내일 하는 위태위태한 직장인. 미래가 전혀 보장이 안 돼. 뭐 돈을 많이 번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상태가 당연히 좋은 거니까요. 나도 그걸 바랬고, 나도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허영심. 남들 뭐 등치고 뭐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그냥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잘난 척 하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끌고 싶고, 와이프한테도 뭐 월에 2천만 원씩 이렇게 꽂아주면서 오빠 어때? 이런 말도 하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허영심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백날 글을 쓰고 뭐 영상을 올리고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뭐 시장에 제공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허영심이라는 그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은 같아. 오히려 좋고 탁월한 서비스나 아이템도 되게 많죠. 저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템이 기깔나게 좋아야 된다.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아이템 그리고 내가 내 분야에서 혹은 내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태일수록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 당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는 거가 잘못됐어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먼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했냐, 세상에서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좋은 전자책 그리고 뭐 서비스를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왜냐면 아이템만 좋으면 거기다가 뭐 유료 광고 태우든 뭐 네이버 파워링크든 뭐 SNS 광고를 때리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라는 걸 알고, 혹은 좋은 전자책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해줄 테니까. 그런데 웬걸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은 전자책인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유료 광고를 태웠어도 안 팔리는 거야. 크몽에서도 광고를 올려서 뭐 메인에도 뜨겠는데도 안 팔리는 거야. 대체 이건 뭐지? 상세 페이지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또 미친 듯이 단 한 번만 봐도 사람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역시나 그게 해법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들인 시간은 엄청나게 길었는데 몇 년이나 그렇게 됐죠. 매출이 좀 높아지다가 또 낮아지고, 점점 우하향하고.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멋진 문구를 썼다 한들, 후킹하는 문구를 썼다 한들 경쟁자들이 되게 많아져요. 나는 늘 내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마다 차별화가 전혀 안 되고 같이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매출이 높아질 리가 없지. 당장 매출이 먹고 살 만큼은 됐어도 내가 바라는 건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월에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 혹은 최소한 뭐 500에서 1000 정도는 버는 상태,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시간적 자유 정도는 있기를 바랬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책을 읽고 싶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 이 정도. 근데 그거랑은 완전히 그런 상태를 만들기는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그때 이제 생각이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저처럼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템이 좋아. 역시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트래픽 활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 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수하고 비중의 내용이에요. 아이템이 좋으면 좋겠지. 아이템의 급이 높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탁월한 도움을 줄 테니까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도 훨씬 탁월할 테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이템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은 거예요. 전책 하나 만들려면 몇 개월씩 걸리고, 제목이랑 목차하는데도 며칠씩 걸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됐던 거예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려면 먼저 대충 아무 아이템이나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것만 일단 내놓고서 그 다음에 빨리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아이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템이라는 그 명사가 아니라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상태. 아이템을 세팅해놨니? 즉 크몽에다 올려놨어? 또는 네
블로그에다 올려놨어? 네 블로그에 판매글 올려놨니? 거기까지 해서 내가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아이템이 있다라는 상태거든요. 이게 아이템은 세팅만 해놓는 거예요. 일단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세팅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브랜딩이 있어요.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브랜드를 갖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두통하면 개보린, 스마트 스토어하면 뭐 신사임당 뭐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런 것들은 어떤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경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높은 인지도가 필요하고 엄청난 실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냥 닉네임을 빨리 줘. 뭐 침착맨이 됐든 슈카가 됐든 글청기가 됐든 닉네임을 빨리 짓고서 이거를 계속 미는 거야. 지속적인 활동을,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래픽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닉네임, 내 전문성을 계속 알리는 거, 꾸준히 알리는 거, 그렇게 켜켜이 쌓아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브랜딩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거든요. 닉네임은 그래서 거지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뭘 미냐가 문제지 그 자체가, 장명 센스 자체가 얘를 키워주는 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했잖아요. 네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관계없어요. 침착맨 약간 이상하잖아요, 듣기에. 그런데 지금 같으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됐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브랜딩은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럼 브랜드는 이제 끝나서, 그러니까 닉네임을 빨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앞으로 일관되게 활동하라는 거죠. 유튜브든 블로그든 뭐 전자책이든 어디가 됐든 그걸로만 일관되게 활동하면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은 끝난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아이템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구색을 갖추는 거고, 아이템은 세팅만 해놓고, 즉 다시 강조드리지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료든 5,000원이든 만원이든. 그러니까 처음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0원 만원에 그냥 해놓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템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돼. 어떻게 해서 아이템이 고도화되냐면 트래픽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수학이랑 영어를 과외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용돈을 좀 벌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르쳐 봤더니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정확하게 아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거는 가르쳐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겁나 창피해, 쪽팔려, 잘릴 것 같아. 실제 잘렸어요. 그 어머님이 이제 마트에서 만났는데 우연하게, 선생님 왜 이렇게 내 애들한테 모른다고 하세요? 저 뭐 잘 몰라서요. 아,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가 진짜 들었던 장본인으로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메타인지가 발달하고, 아, 내가 뭘 알고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 이게 뭔 말이냐면, 트래픽 활동이 왜, 그러니까 유튜브 활동이나 글 쓰는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남을 매번 과외하듯이 가르칠 수 없고 매번 나한테 코칭을 받는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한테 뭔 코칭을 받아.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 신뢰도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글을 한번 써서 올려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댓글로 누군가는 되게 고맙습니다라는 사람이 있고, 뭐 이딴 거를 지식이라고 올렸니? 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계속 겪어야 돼. 계속 남들한테 과외를 하는 거죠. 왜냐면 콘텐츠라는 자체가 남들을 돕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내용들이 보통은 콘텐츠에 담기거든요. 내가 예능캐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비즈니스 유튜버로 활동한다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편이 된다면 해보세요. 그럼 문제만 제기해서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담겨야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과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거는 잘 알고 어떤 거는 모른다는 걸 계속 끊임없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때 그 인사이트들이 모여서 전자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 훨씬 좋은 전자책이 나오더라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지금도 뭐 새로운 전자책을 또 끊임없이 기획하고 이제 쓰고자 하는 건데, 왜냐면 예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됐거든요. 즉 예전에 남들을 요만큼 도와줄 수 있었다면 지금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10만 명,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섰는데, 너무너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진짜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제 처음 유튜브 영상 봐보세요. 구독자의 증감과 관계없이 지금보다 훨씬 덜 떨어진 인간이었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지금 점차로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힘. 지금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걸 과외했던 그 힘이에요. 거기에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나 혼자 공부하면은 그 속도가 1배야. 1배? 그런데 남을 알려줄 때 그 성장 속도는 5배, 10배 이상이더라고요. 저도 코칭을 해보고서 느꼈는데, 아, 진짜 이거 내가 몰랐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좋은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내가 많이 알려진 상태일 때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다.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비루하고 구차하고 또 욕도 처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용기를 내가면서 허영심을 가지고 난 잘난 놈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콘텐츠에 나와서 이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길
일들만이 처음엔 불완전한 상태, 지금도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게 조금씩 나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를 이제 계속 감내하고 겪고 인내하면서 올라갈 때 내가 원하는 아이템도 고도화되고 나도 유명해지는 상태, 이 분야에서라도 좀 더 많이 노출되는 상태, 유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까지 유료 광고를 할 겁니까? 유료 광고는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 브랜딩은 설명드렸고 그냥 닉네임이야. 이걸 밀 뿐이야. 전체적 제목도 이제 브랜드니까 그걸 밀 뿐이고 그걸로 계속 활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여기는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원천적으로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도화 시킬 수 있는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과정을 먼저 겪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내 이 아이템이라는 게 벼려지고 단단해지고 뾰족해진다. 이거를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이 됐다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전자책이든 서비스든 빨리 출시해놓고서 욕을 빨리 먹고 그렇게 하고 빨리 개선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 기회를 가질 걸. 그래서 예전 같으면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글도 무조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유료 광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꾸 돈 내면서 광고 해봐야 상업적인 느낌만 이미지만 주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전광판 있잖아요. 내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글을 쓰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유튜브 영상이 훨씬 파워풀하긴 하지만 그 글 쓴 걸로 이제 어차피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의 타임스퀘어 이제 말도 안 되지만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이 그게 얼마일까? 몇백억쯤 되겠죠. 그 가치가 몇천억. 근데 그런 걸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트래픽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 결론적으로 돈을 잘 버는 상태, 즉 아이템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태, 그 다음에 충분히 내가 많이 알려진 상태, 즉 이게 합쳐져서 돈을 많이 버는 상태가 된다라는 점, 이거를 제가 깨닫는데 5년 10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이 후회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아마 제가 오늘 설명력이 되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오늘 상태가 메롱인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해드려서 한 분이라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즉 이것도 저도 컨텐츠 활동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컨텐츠가 고도화되고 나를 알릴 수 있는 길도 되고 내가 성장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정리하면 뭐냐면 브랜딩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트래픽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브랜딩 하는 거하고 아이템 만드는 건 며칠이면 끝내세요. 저는 극단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크몽도 봐보세요. 지금 3만원짜리 전자책이 300개씩 팔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페이지 수가 3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적성을 가지고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하루 이틀 만에 30페이지도 못 쓴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고도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부터 완벽한 아이템을 만들겠다?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과 의문사항들이 계속 해결되면서 채워지고 나도 그 안에서 깨닫고 느끼는 바대로 계속 전자책이 업데이트가 될 뿐이니까 그렇게만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루트밖에 없거든요. 이걸 깨닫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래픽 활동,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트래픽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멀리서 나무보다 숲을 한 번쯤은 봐야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아이템에 너무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브랜딩에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빨리 제외해야 될 일들에 너무 목매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치중해 있고 반대로 나는 절대로 글 쓰고 영상 같은 건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이 악순환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설명을 드렸어요. 벌써 영상 10개 올리셨다고요? 따봉!